늦은 밤 울린 전화 한 통.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끝난 사람, 끝냈어야 했던 감정, 다시는 건드려선 안 되는 기억. 하지만 제 손은 이미 화면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제 삶을 다시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초반 안정된 일상 속에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한 여자의 이야기.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지 사흘째였고 대학생인 딸아이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32분. 진동과 함께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훈. 3년 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냈다고 믿었던 이름. 아니, 지워야만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머리는 거절을 외쳤지만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4번째 울릴 때 저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깔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긴장이 목을 조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 깊고 무거운 뭔가를 참고 있는 듯한 그 호흡만으로도 저는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쉰 듯했고 조금 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심장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 떨림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늦은 시간이 괜찮다는 건지, 전화를 받은 것이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다시 당신 목소리를 들어도 괜찮다는 건지. 잘 지냈어? 평범한 안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 그 말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질문 안에는 지난 3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너는 나를 잊었을까? 나는 아직도 그때 그 순간에 멈춰 있어.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수많은 말들이 그 한마디 속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럭저럭요. 당신은요? 저 역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제 손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되었고 저는 그저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남편을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잠드는 삶.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오히려 더 공허한 삶. 나도 비슷해. 그가 답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 말이 없어도 편안했고 그 고요함조차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침묵은 달랐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서로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서로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잠이 안 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잠 못 이루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순간
저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자꾸 생각나서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냈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도요. 저는 결국 고백했습니다. 나도 당신 생각을 해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로움의 한숨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난 계속 멈춰 있었어.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날 밤이 떠올라. 내가 마지막으로 나를 봤던 그 눈빛, 돌아서는 내 뒷모습, 그게 자꾸 반복돼. 저는 그 장면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호텔 커피숍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왜?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것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것도. 그런데 자꾸 당신을 만나게 되고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어지고 이러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야?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우연히 재회했던 그날부터 모든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고등학교 동창의 남편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그리 친하지 않았던 친구였지만 동창회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녀가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짧은 인사를 나눴고 그게 전부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서점에서였습니다. 저는 책을 고르고 있었고 그 역시 같은 서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어색하게 웃었고 커피라도 한잔 하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저녁 식사가 되었고 저녁 식사가 긴 산책이 되었고 산책이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남편에게 하지 못한 외로움에 대해, 아내에게 들리지 않는 고독에 대해. 처음에는 그저 대화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확인했고 다음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 밤 전화 속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가 돌아서던 그 순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지. 넌 옳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린 이러면 안 되는 사이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그래, 그가 작게 답했습니다. 근데 난 아직도 못 돌아갔어. 집에는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날 그 카페에 남아있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때 그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딸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문득문득 그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나를 아직도 생각할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 않는 손이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통화를 끊는 순간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것이고 그 다짐은 얼마 못 가 흔들릴 것이라는 걸. 왜 전화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의 침묵 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짧은 문자를 보냈고 딸아이는 여행지에서 영상통화로 축하해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는 먹었어?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혼자인데 무슨.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였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 생일인데도 혼자면 대충 넘기고. 그래서 내가 항상 챙겨줬지. 맞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던 시절 제 생일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고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서만 축하했습니다. 촛불도 없이 노래도 없이 그저 조용히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생일이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전화도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만나자는 제안까지 받아들이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고 끝내기로 약속했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케이크라도 같이 먹자.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 그것만 하고 다시는 연락 안 할게. 그것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결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의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을 부르고 작은 접촉이 더 큰 갈망으로 번진다는 것을. 어디서요? 저는 결국 물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미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섰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3년이 흐른 시간이 그의 얼굴에도 묻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깊어진 눈가의 주름, 희끗희끗 섞인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왔어, 그가 말했습니다. 앉아.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그 가게, 제가 좋아했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아직 기억하고 계셨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널 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 다른 일에 집중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여행도 다녀왔어. 근데 아무것도 소용없더라. 문득문득 내가 떠올라. 밥을 먹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한 눈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오직 진심만 담긴 눈이었습니다. 나도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지우려고 했어요.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했고 일상에 충실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비어 있더라고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나.
그가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카페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각자의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케이크 먹어야죠. 제가 먼저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딸기 케이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촛불은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시선이 어떤 촛불보다 밝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그가 말했습니다. 항상 행복하길. 케이크를 먹는 동안 우리는 그동안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평온하지만 특별한 감정의 기복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손이 덜 가게 되었고 최근에는 작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중년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 감춰진 외로움, 채워지지 않는 갈증,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허함, 우리는 그것을 서로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우리 둘 다 자유로운 상태였다면 그럼 달라졌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어쩌면 지금처럼 절실하지 않았을지도. 가질 수 없으니까 더 간절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너라서 그런 건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헷갈렸습니다. 제가 그를 원하는 건 그가 금지된 사람이어서일까? 아니면 진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 차오르는 온기, 그의 눈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안정감. 그건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라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금지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서.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어도 저는 당신에게 끌렸을 거예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그래. 그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카페에도 석양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케이크를 먹지 않았고 커피도 식었지만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이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슬슬 가봐야겠다. 결국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가 말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게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보고 싶어질 거라는 확신. 정말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야 해. 우린 그래야 하잖아. 알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도 몰라.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우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세웠고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잘 가. 그가 말했습니다. 건강하고. 당신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지야.
오랜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친구들도 저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엄마로, 아내로, 언니로. 하지만 그는 저를 그냥 민지로 불러줬습니다. 한 사람의 여자로,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는 그 시선이 좋았습니다. 응? 제가 돌아봤습니다. 사랑해. 그가 말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나도.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그의 이름이 뜰까 기대했고 문자 알림이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론 그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또다시 출장을 떠났습니다. 딸아이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정훈. 또다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놀랐습니다.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안해, 또 전화했어. 괜찮아요. 못 참겠더라. 연락 안 하기로 했는데. 나도요. 보고 싶어,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그래도 멈출 수 없어. 저도요. 우리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에게 다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어? 그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응. 어디서? 같은 카페. 3시.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50대 초반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이자 엄마인 사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일상을 받아들인 사람. 하지만 동시에 아직 사랑을 갈구하는 한 명의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무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떨림이 더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끝냈어야 했던 관계를, 놓았어야 했던 감정을, 지워야 했던 기억을.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이 위험한 떨림을 계속 안고 가기로.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들키거나 상처를 주거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선택했습니다. 안전한 무감각보다 위험한 떨림을, 비어있는 평온보다 채워지는 설렘을.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었을 수도,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 복잡합니다. 옳고 그름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의 외로움과 갈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